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자신만을 위한 자의적이고 일방통행식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왔단 말입니다. 북한의 변화도 없는데 핵 보유국 지위를 갖다 거의 인정해 준 거랑 마찬가지예요. 비핵화의 꿈은 트럼프가 완전히 날려버린 거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 측에 김해공항을 좀 비워달라. 북한의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김정은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국제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줄 건지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건데 워낙 이제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감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또 한편의 부담이에요. 오늘 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이번 주가 이제 슈퍼 외교 위크죠. 그래가지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경주 박물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 두 정상이 만나는 건 8월 미국 워싱턴에서 만난 이후 2달 만입니다. 이 방한 직전에는 이제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와 미일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극진한 환대 외교를 펼쳤습니다. 뭐 엄청난 이제 선물들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추천했다 이러면서 아부와 환심 사기 전략으로 나섰는데요. 이 대통령도 지난번 회담에서 이제 칭찬 외교를 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략하려는 전략을 취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떤 전략을 취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 대표님? 여전히 뭐 지난번 저는 미국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의 그 버전을 그대로 저는 이어갈 거로 봐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은 이제 나이가 고령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 한국 속담에도 나이 먹으면 애가 된다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소한 거에도 잘 삐치고 또 노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 오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잘한다 그러고 네. 또 항상 그러면서 협력과 협조를 구하는 게 또 우리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저는 뭐 슬기롭게 대처를 하지 않겠나. 네. 그렇지만 사전에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을 올 오찬과 겸해가지고 하지만은 네. 실무적으로는 간시 협상이 한미 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 그렇기 보는 때문에 시각이 많죠. 지금까지 뭐 구체적으로 한미 실무 협상 결과가 뭐 언론에까지 포착이 되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뭐 올 오찬 장소에서 그게 뭐 합의문 뭐 이렇게 서명식으로까지 연결될 그런 일은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상당히 좀 심적으로는 좀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 협상 한번 잘못 서명해 버리면은 두고두고 경제적으로 엄청난 그 어려움을 겪어야 될 우리 국민들과 국가적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은 뭐 오늘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관계는 예우는 깍듯이 아주 정중하면서도 세밀하게 잘 하고 우리 국가와 국익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거는 그대로 또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회담이 되길 바라요. 네. 또 뭐 일본에서는 뭐 한국 골프공도 선물 받고 네. 나름 뭐 여러 가지 좀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새로 되자마자 뭐 그거부터 챙겼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또 이제 신라왕 건간을 또 물론 네. 이제 모조품이지만은 상당히 공을 들여서 만들었고 또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을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렇게 수여하지 않습니까? 네. 나름 대한민국으로서는 또 최선을 다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국빈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트럼프 대통령과 또 미국 뭐 당국자들이 잘 뭐 나는 이해하고 네. 고맙게 받아들일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뭐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뭐 이제 오늘 한미 정상회담 전에 이제 AWS 아마존 웹 서비스죠. 클라우드 컴퓨팅 세계 1위 기업인데 여기 대표를 접견하고 이제 뭐 그 투자 관련 협약을 맺는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주박물관에서 뭐 금관을 아까 말씀하신 금관을 선물하고 뭐 전시품들 보여주고 이제 무궁화 대훈장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이죠.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고 오찬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이
시한이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저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결과물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가장 국민들이 간절한 건 이제 관세 협상일 텐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는 진작 관세 협상도 마쳤고 이번 이 미일 정상회담에서도 뭐 이제 양 정상 간의 합의문까지 나왔고 해서 이제 뭐 비교적 순조로운 모습인데 우리는 관세 협상조차 사실 이번에 타결되기 어렵다는 관측들이 많으니까 좀 이 성과에 대해서 좀 국민들의 불안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박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일본이 어쨌든 관세 협상을 타결하고 지금 EU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이나 EU하고 직접 경쟁을 하는 우리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 예. 좀 부담이 되는 건 맞고 다른 그 산업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장기화됐을 때 부담되는 건 맞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 불을 선불로 현금으로 주면서까지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네. 뭐 정부 입장도 분명한 것 같고 네. 그게 뭐 수십조 정도면 모르겠는데 500조거든요. 네. 그 자칫하면 우리가 이제 뭐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부담이 큰 금액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도 신중하고 거기서 이제 진도가 안 나면 장기화되는 것도 불가피하다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협상이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미 양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일본의 저렇게 협상문까지 완료한 그 관세 협상 타결이 우리한테 좀 부담이 돼요. 네. 어쨌든 지금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총리 후보 시절에 저 미일 간의 관세 협상 내용에 대해서 가장 부정적이었습니다. 이거 좀 불평등한 협상이다. 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근데 막상 뭐 어제 정상회담 태도를 보니까 거의 극진한 환대에 이어서 뭐 황금 골프공에 또 아베 전 총리가 쓰던 이제 골프 클럽에 뭐 등등 선물하면서 거의 이제 트럼프 비유 맞추기를 했는데 아마도 지금 다카이치 내각의 입지가 굉장히 불안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 관계에서 잡음이 일어나는 것을 좀 극도로 꺼렸던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고 그러나 이제 우리한테 부담이 됩니다. 네. 바로 인접국에서 그렇죠. 저런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성과고 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 근데 지금 관세 협상보다 더 관심이 집중되는 거는 북미 간의 그렇죠. 정상회담입니다.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오면 그 한미 정상회담이 있고 내일 6년 만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그리고 네. 아직 불확실하지만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의향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온통 지금 신경이 거기에 집중돼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에 어쨌든 외교적으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특히 네. 이재명 정부가 아직 이제 들어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좋게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는 건 기울이는 거고 네. 그렇다고 지금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내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 선을 잘 타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우리도 네. 무궁화 대원장부터 시작해서 뭐 온갖, 황금 예. 관얘기 예. 또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이제 지원과 협력을 다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가 관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네. 하는데 외교적으로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요. 네. 다만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다소 조금 무리한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안 될 것 같으면 네. 그냥 깨고 우리가 관세 물면서 그 돈으로 기업들 지원하자.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그런 사람의 특성상 다른 형태의 보복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예. 그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는 거여서 감당할 수 없고요. 어쨌든 좀 장기화되더라도 네. 미국 측이 합리적으로 우리 측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속 외교력을 발휘하고 협상을 거듭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사실 뭐 지금 한미 정상회담도 정상회담이지만 가장 큰 관심은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실현될 것이냐, 트럼프와 김정은이 또 만날 것이냐,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이제 지금 관심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트럼프는 뭐 이제 김정은이 만나고 싶다면 뭐 나도 만날 거다. 뭐 이제 오늘 일정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연장할 수도 있다. 뭐 한국에서 뭐 북한으로 바로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되게 이렇게 기내 간담회에서 되게 적극적인 태도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트럼프 1기 때 이제 김정은과 만난 적이 있고 이제 그 판문점에서 남과 북을 경계선 오가는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준 적도 있었는데 이게 그 이번에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북한에서는 사실 아직 확실한 대답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가 오늘 아니면 내일 안에 이제 어쨌든 최종 결정이 나야 극적인 성사라도 가능할 텐데
이게 뭐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이제 자신의 에어포스 원에서 기자들에게도 네. 김정은 위원장하고의 만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뭐 핵 보유국의 지인은 아니지만은 사실상 핵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는 뭐 사실상 인정해주고 있는 클리어 거고. 파워라는 표현 예, 썼죠. 예, 그렇게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지고 일본 가는 비행기 안에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는 쉽게 말하면은 미국이 무엇을 제시할 수 있는가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런 대북 제재 이야기를 처음으로 공언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네. 지금까지 미국의 기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 비핵화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이렇게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그 가장 큰 힘은 사실상 미국이거든요. 네. 그럼 미국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번에 만남이 이루어지면 일정 부분 당신들 핵도 가지고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국제 제재도 일정 부분은 네. 좀 완화시킬 수도 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나를 만나야 된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늘 이제 APEC이 시작됩니다만은 오늘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이제 내일 오전 또 이제 미중 정상회담 네. 이거는 세계 회담이거든요. 네. 이게 6년 만에 네. 이 회담 결과 이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는 그냥 우리 정부 측에 김해 공항을 좀 비워달라. 자기가 쉽게 말하면 북한의 원산 갈마 비행장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김정은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직접 또 북한에 갈 수도 있는 그런 거죠. 또 김해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올라와서 판문점을 또 갈 수도 있는 그럴 수 거고 있죠. 네. 뭐 그런 다양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은 화가 나요. 좀 네. 그 한미 간세 협상에 상당히 우리 정부 우리 국민들도 목을 메고 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장관들이나 뭐 또 대통령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미국을 업소하며 찾아가면서 한국 측 사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은 없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분명히 또 착오가 있었어요. 너무 이재명 대통령과 또 우리 정부 측 대통령실이 지난 9.11 네? 그런 한미 정상회담 때 네. 합의문 한 장 없었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합의문을 쓰지 않을 정도로 잘 그런 됐다. 표현을 썼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곧 우리 국민들은 금방 이 간세 협상이 될 큰 것처럼 무리 생각했죠. 없이 예. 타결될 수 있을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기대감을 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내용적으로는 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고 네. 그걸 풀지 못한 가운데 APEC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오늘 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측면에서 김정은 이제 위원장이 지금까지는 2018년 6월달에 싱가포르 회의, 2019년 베트남 하노이 그 이후에 기존 미국의 비핵화 입장 그 자체를 유지한 가운데 북한을 대하려고 했지만 트럼프는 올해 메시지는 확 달라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또 얼마 전에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북한 우리를 갖다 핵 보유국 지위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경우든 미국을 우리가 만날 일이 없다. 네. 뭐 그런 얘기 명백하게 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지금 현재 뭐 말레이시아 날아가면서 일본 들어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는 네. 사실상 김정은 그 요구에 하답하는 행식이란 말입니다. 자, 북한에게는 상당히 트럼프 자신이 이런 세계 평화를 위해서 자기가 큰 일을 족적을 남기는 그런 엄청난 퍼포먼스를 기대하면서 네.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게는 뭐 지금 이 국가적 큰 행사인 이 APEC에서 그나마 뭐 어찌 보면은 트럼프 처음에는 뭐 오지도 않을 것처럼 저런 분위기에서 온 것은 다행인데 그래도 네. 하룻밤을 자면서 네. 그래도 대한민국 전통적인 한미 동맹 관계의 그 중요성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식하고 네. 오늘 APEC에서 또 있는 그 오찬 정상회담에서 네. 자기가 앞으로 한국 국민들, 한국 정부의 그런 애안과 고충을 우리가 10분 이내에서 네. 뭐 곧 간세 협상을 마무리 짓도록 한번 해보자. 네. 이런 정도는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던져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닌 말로 뭐 김정한하고 자기가 만나는 걸 뭐 네. 어떻게 하더라도 일정 부분 우리 국민적 동의를 좀 구하는 그런 네. 어떤 좀 성이라도 되는 건데 네. 그런 걸 좀
유익 있게 지켜보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관세 협상을 이번에 뭐 이제 둘이 양정상이 사인을 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고 뭐 이제 안보 관련 협의문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뭐 시각도 있긴 있는데요. 근데 이제 뭐 사실 안보도 중요하지만 관세가 이제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것만큼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를 표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뭐 사실 여권에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한미 정상이 실질적으로 미국과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려면 실질적인 장소는 아무래도 판문점밖에 없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식의 시각들이 많아요. 뭐 북한에 트럼프가 직접 갈 수도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부담도 사실 북한 영토 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분석도 있고 아무래도 판문점이 제일 양쪽의 의견을 규합하기 좋지 않느냐. 뭐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 판문점 회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2019년 6월에 한번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탑다운식의 어쨌든 담판 해결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하노이 노딜 뒤이긴 합니다만. 근데 트럼프의 캐릭터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면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빈손 된 거죠.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 존엄이 나섰는데 뭔가 이게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약간 이제 그 체면이 크게 손상된 거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고 오늘 오전에 해상에서 그 무슨 뭐 순항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했다고 지금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트럼프 방안을 앞둔 보란 듯이 무력 시위를 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최선희 외무상이 지금 러시아에 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러시아 외무상하고 근래에 3차례나 만났어요. 근데 이번 과연 러시아 방문이 불가피했던 거일까? 아니면 이것도 일종의 쇼잉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한테 러시아가 있다. 꼭 미국이 아니어도. 근데 이제 이 모든 게 협상력 강화 차원의 제스처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북한 체제의 또 다른 특성이기 때문에 만날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적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목적이 분명합니다. 노벨 평화상 지난번에 불발됐을 때 내년에 받으면 되지. 그것도 있고 내가 지금 국제 분쟁을 8개를 종식시켰는데 이 지금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김정은하고 좋은 관계다. 이런 얘기를 거듭하는 데다가 내년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선거일 수 있어요. 본인이 더 이상 뭐 대통령 선거 나서지 못하니까 그럼 그걸 이제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라도 뭔가 이게 특별한 업적들이 좀 필요하고. 근데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다시 말해서 그 일종의 어소트 오브 뭐 뉴클리어 파워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리고 제재도 토론할 수 있다, 거론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만나자고 하는데 그걸 안 만날 어쨌든 나라의 정상이 있을까요? 저는 화성인도 만날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나오면. 그래서 만날 가능성이 있는데 판문점 회동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북한으로서는 다시 한번 그걸 기억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지난 판문점에서의 그 회동의 불발을. 만약 판문점에서 만나더라도 판문점 이북 측에서 만날 가능성이 높죠. 그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내려온 일은 없을 겁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앞서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원산 얘기가 많이 최근에 회자가 돼요. 거기에 이제 북한이 대대적인 그 휴양지 건설 투자를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 타워 건설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동강 구역의 트럼프 타워 얘기도 예전에 서로 간에 농담처럼 주고받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만약 원산 갈마지구에 국제지구에 트럼프 타워 건설이 현실이 된다면 꼭 먹고 안 먹고 아니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운데 다만 부담은 미국 대통령이 그런 경호상의 그런 충분한 안전이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그 적성국인 북한에 들어간다는 게 그 전례 없는 일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게. 그리고 그게 이제 국제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줄 건지에 대해서도 미국 내에서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건데 워낙 이제 럭비공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감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정치적 외교적으로는 또 한편의 부담이에요. 그래서 뭐 절충적으로 거론되는 게 뭐 개성 내지는 판문각의 북한 지역, 북측 지역 뭐 이런 거론이 되는데 어찌 됐건 간에 우리 입장에서 물론 이제 남북 관계가 저런 식으로라도 돌파구가 열리면 좋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마냥 좋기만 한가 이런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북한은 통미봉남이라는 전통적인 전략이 있고 트럼프는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별 관심이 없어요. 본인이 어쨌든
남북 관계 어떻게 되든 별로 그건 부차적이고 그렇죠. 본인이 노벨상 타고 본인이 이 문제의 해결사가 됐다.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얘기가 거론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 같은 거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어떻게 네.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때문에 저는 우리 통일부 장관이나 우리 당국자들이 워낙에 남북 관계가 꽉 막혀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얘기했듯이 어차피 미국이 중심이 돼서 돌파구를 열고 그게 이제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이해하는데 네. 근데 사실상의 핵보유국 이런 얘기까지 거론되면서 북미 간의 협상이 진행되는 거는 그건 조금 우려할 만하죠. 때문에 우리도 우리 나름의 원칙을 세워서 이 국면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정보력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음.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북한 측과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네. 나 이제 미국 돌아갈게. 아닌가 보다. See you again. 가다가 꺾을 수 있어요. 비행기를. 그럼 완전히 우리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한미 공조나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네. 한미 간의 정보 채널을 풀가동해서 네. 어쨌든 지금부터 24시간 주의력을 총력 집중을 해야 된다. 만약 미국 간 줄 알았는데 꺾어서 북한 가면 우리 뭐가 되지? 그런 일은 완전 물 먹이는 거죠.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오늘 뭐 외교 슈퍼위크고 한미 정상회담도 벌어지고 하니까 이따 오후에 벌어지니까 여러분들 꼭 관심 가주시고요. 제가 이제 네. 우리 조 팀장이 한 말씀만 덧붙이면 좀 전에 박은석 의원께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네. 사실상 한국 정부와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어떤 자의적이고 또 일방통행식 어떤 그런 판단에 의해서 북한 이 핵 문제, 네. 미사일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사실상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수십 년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국제사회가 공조를 하고 네. 쉽게 말하면 힘을 모아왔단 말입니다. 네. 그런 유엔 차원에서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어떤 북한의 변화도 없는데 네.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갖다 자신은 거의 인정해 준 거나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비핵화의 그런 꿈은 날려버리는 건가? 국제사회와 대한민국 정부 국민들의 이 바람은 그건 트럼프가 완전히 날려버린 건지. 그럼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거는 핵 군축 내지는 동결 정도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야말로 북한이 늘 추구하던 거였어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일정 부분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면서 결국은 핵 군축 내지는 동결로 갈 것이다. 네. 그거를 너무나 트럼프는 쉽게 이제 내어주는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번 만일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는 빅딜이었다 그러면은 그런 핵 군축이나 동결은 스몰 딜이에요. 그렇죠. 이쪽으로 흘러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다가 한국을 제외한 채 북미 간 협상을 지금 주도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또 나올지 모르고 그 결과는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되고 그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는 이번 간세 협상도 자신의 3,500불 그 요구를 무조건 선불로 내라. 지금 분할 뭐 정도도 이제 그 분할도 엄청난 부담인데 분할하면 분할 납부하면 그 돈은 뭐 아닙니까? 그렇죠. 조상님이 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엄청난 지금 국가 재정적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미국 비율을 갖다 우리가 그래도 거슬리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한국은 동북아 정치 지형 보십시오. 중국 상대해야 되고 러시아 상대해야 되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친구 이제 4년째 전쟁 벌리면서 무고한 생명 다 그 희생시키는 그런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북한은 어떤 지금 동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전통적인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방적 자신만의 정치적 퍼포먼스 행위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거는 정말 가슴속으로는 저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이 안보에 대한 안정적인 조치 없이 대북 제재 완화를 약속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런 돌발적인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이걸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대한민국 측에 미국은 어느 정도 익스큐즈를 하면서 이걸 진행하고 있느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